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연습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도록 할게.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대접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9라고 합니다. 이때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죠.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외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로 볼때 사인 A, 사인 법칙에 따르게 되면은요, 사인 A는 2R분의 A로 바꾸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인 B는 뭐로 바뀔까요? 2R분의 B로 바꾸게 되고요. 마지막 사인 C는 2R분의 C로 바뀌게 될 거야. 싹 보았더니 분모가 모두 2R로 통일이 되어 있죠. 2R분의 한 번에 묶으시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둘레의 길이의 총합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9라고 알고 있죠.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9가 되기 때문에 2R분의 9가 될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으로 반지름의 길이도 알고 있었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실제 분모의 값이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답은 4분의 9구나. 자, 문제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연못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지점 A, B, C가 있는데 각 B의 크기가 45도이고 각 C의 크기는 75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B부터 C까지 떨어진 거리가 12m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못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처음에 연못의 모양이 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에 대한 무슨 길이를 아셔야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는 게 맞겠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원이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맞겠죠. 자, 사인 법칙 떠올려 볼게.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라지 R이라 두었을 때 이 R이 사인 A분의 A더라. 알고 계셔야 돼. A는 각이고요. 이 스몰 a는 뭐냐?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입니다. 맞죠? 자, A라고 하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겠지. 75도, 45도이니까요. 더하시면은 120도이고요. 남아있는 각은 자연스럽게 6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 60도 분의 자, 대변의 길이 12m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입니다. 자, 사인 60도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루트 3, 분의 12니까요. 실제 루트 3분의 24가 될 수밖에 없고요. 빨리빨리 유리화하시면 실제로 8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되겠구나. 자, 반지름의 길이 R에 대해서 이 R이 8루트 3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실제 4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구하고 싶었던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라 뭐였었죠? 원의 넓이였습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R 제곱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제곱하면 몇이니? 48 맞죠? 48 파이 단위는 제곱미터가 될 수밖에 없겠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어떤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당연히 그 원에 대한 반지름 길이를 아셔야 되겠죠.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인 법칙밖에 없어. 사인 법칙만 잘 적용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지름의 길이가 구해졌고요. 이 이용해서 원답을 구하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 공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말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1, 2번 둘 다 마찬가지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절히 활용해서 주어져 있는 사인 값, 코사인 값들을 변과 관련된 식으로 바꾸다 보면은 변 사이의 관계가 보이게 될 거야. 그 관계를 통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유추하시면 됩니다. 자, 말로만 얘기하지 않고요. 실제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사인 A, 사인 모시기.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모두 변과 관련된 모양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 사인 A는 실제로 2R분의 A입니다. 맞죠? 제곱이니까 4R 제곱분의 A의 제곱이라고 바뀌게 돼. 사인 법칙이야. 계속값. 사인 B도 마찬가지 원리로 4R 제곱분의 2의 제곱이라고 모양을 바꿔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2 사인 A, 2 곱하기 사인 A 똑같아. 2R분의 A까지 가시면 되고요. 얘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잘 들어봐. 사인 A 더하기 C거든요. 각을 두 개나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표현 자체가 되게 이쁘지가 않아. 자, 그래서 제가 좀 살짝 바꿔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은요, 무조건 각 세 개를 더했을 때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몇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파이 180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랑 C의 합은요, B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무조건 파이 빼기 B라고 모양을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일단 바꿔봅시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라고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 자,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똑바로 하셨다면은 이게 바로 사인 B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 보이실까봐 잠깐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요, 0부터 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0부터 파이까지만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간략하게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것이고요.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지? 파이 빼기 b야. 파이로부터 b만큼 빠진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은요. 자, 이만큼의 길이가 b지. 마찬가지 원점으로부터 b만큼 오른쪽으로 위치한 이 녀석에서의 함수값과 완벽하게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이거 표현 바로 바꾸셔야 돼. 사인 뭐라고요? 사인 b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 공부를 하셔야 돼. 계속 갑시다. 자, 모양 바꿔볼게. 4r제곱 분모 한 번에 쓸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곱하기 2r분의 a 곱하기 사인 b라고 모양 바꿨으니까 얘 역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게. 2r분의 b가 될 것이겠구나. 맞죠? 좌변과 우변에 4r제곱, 4r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b. 이거 작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바로 할게. 2ab 좌변으로 넘기시게 되면은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좌변은 실제로 완전 제곱식이구나. 따라서 a 빼기 b 통째로 제곱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빼기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끝났죠? a 빼기 b가 0이라는 이야기는요, b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a랑 b가 같다는 사실로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끝났죠? a라고 하는 대면의 길이랑 b라고 하는 대면의 길이가 같아야만 되기 때문에 실제 삼각형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길이 A랑 요 길이 B가 똑같고요. C의 길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요, 각에 대한 표현을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얘가 얘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새롭게 배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알겠지? 바꾸다 보니까 A랑 B랑 같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에 대한 표현을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보세요. 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코사인도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모두 적용하실 수 있어야만 되겠죠. 두 공식 모두 완벽하게 외우셨다라는 가정하에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A입니다. 사인 A니까 2R분의 A라고 바뀌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코사인 B입니다. 코사인 B는요, 실제로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라고 모양을 바꿔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인 C네 2R분의 C. 자, 다 왔습니다.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있는 것들은 지울 수 있어야 돼. 2R 지워지겠죠. 맞지? 그 다음 2 지워지고요. C 지워지겠구나. 일단 지울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변에서 분모에 있는 A 그냥 양변에 싹 다 곱하도록 할게. 양변에 A를 곱하시게 되면은 좌변은 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우변은 실제 얘만큼밖에 남지 않을 거야. 맞지?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다 라고 모양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좌우변에 똑같이 있는 A제곱 똑같이 지우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B제곱을 왼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B제곱과 C제곱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B는
뿔마 C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B랑 C는 대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플러스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랑 C가 같겠구나. 다 왔죠? 대변의 길이 B와 대변의 길이 C가 같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요거인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자, 추가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실제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 B와 각 C에 대한 대변의 길이 C가 같아야만 되고 변 A의 길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sin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요, 니네가 뭘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만 돼. 니네가 지금 관련해서 배운 게 뭐밖에 없니?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밖에 없습니다. 맞죠? 사인 값 구하는 문제이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리시는 게 자연스러워고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시게 되면 사인 A는 2R분의 A니까 A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게 되면 끝나겠구나. 그치? 그런데 문제는 얘만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실제로 뭐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알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긴 해. 그런데 헤론 공식 이런 거 교육 과정에서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공식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단 느끼셔야 됩니다. 사인 법칙 못 써. 그럼 나와 있는 거 뭐 같겠니? 코사인 법칙밖에 없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은 일단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돼. 자, 그러면 실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코사인 A가 2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2죠, 20이죠. 분의 B의 제곱 16 더하기 C의 제곱 25 빼기 A의 제곱 36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계산 좀 할까? 분모는 40이겠네. 분자 16 더하기 25가 41입니다. 41 빼기 36 하시면은 5겠죠. 40분의 5니까 실제 약분하시면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맞지? 자, 구하고 싶었던 거는 사인 값이었습니다. 코사인 값이 아니었어. 근데 가만 보았더니 사인과 코사인은 이미 배우셔서 알겠지만 상호 보완적이야. 구체적으로 제곱과 제곱의 합이 무조건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치? 다시 한번 사인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의 합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구할 수 있겠구나. 해볼까?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A가 8분의 1이니까 제곱하시게 되면 64분의 1이죠. 이 녀석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넘기시게 되면은 사인 제곱 A가 64분의 63이구나. 따라서 자, 제곱 푸셔야 돼. 사인 A는 뿔마 64에 붙이시게 되면 8이죠. 8분의 루트 63인데 빨리빨리 빼낼 수 있는 거 빼내시게 되면 3루트 7이야. 뿔마 8분의 3루트 7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뿔마 둘 다 취할 수 없어. 무조건 부호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 원래는 뿔마인데 실제 사인 A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 한 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봐. A라고 하는 각은요, 삼각형의 한 내각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파이 180도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맞지? 180도보다 작은 각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실제 4분면에 위치할 때 1사분면 내지 2사분면에 위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맞니? 1사분면, 2사분면 모두 사인 값의 부호는 양수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 녀석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구나.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하셨고요. 끝났네. 사인 A는 8분의 3루트 7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할게.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 사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려 보았더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구나. 얘네만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위에서 한번 풀어보자. 코사인 A 값 구하고 보았더니
얘랑 얘 제곱해서 더한 게 1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잘 적용시키게 되면은 사인 값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자, 4번이 아니라 5번이죠. 5번입니다. 5번. 자, 삼각형 ABC에서 A가 3, B가 5입니다. 그리고 각 C의 크기가 120도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 두 개만 이용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내셔야만 됩니다. 막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 일단 이 그림 좀 그려볼까? 자, 삼각형이 대충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대충 생겼겠네. 각 C가 120도니까요. 얘가 C야. 그다음 얘가 A, 얘가 B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 이 각의 크기가 120도이고요. 그다음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대별 이 녀석의 길이가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마찬가지 각 B에 대한 대별 이 녀석의 길이가 5인 거고요. 각 C에 대한 대별의 길이는 아직 모릅니다. 맞지?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슨 법칙을 쓰셔야 될까요? 그렇지, 사인 법칙을 쓰셔야 돼. 해볼까? 자, 이 R이 사인 맞죠? 사인 C분의 그 C에 대한 대변의 길이 C입니다. 이미 C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120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C에 대한 대변, 이 녀석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리게 돼. 맞나요? 즉 얘만 구할 거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이 필요할까? 사인 법칙은 아니겠죠. 무슨 공식이 필요하겠니? 맞아요.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겠죠. 자, C 제곱은 코사인 법칙이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BC 코사인 C. 이 정도 공식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만 되고요. 자, 숫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A 몇입니까? 3입니다. 9야. B 5니까 25예요. 빼기 2BC 3, 5, 15. 15에다 2 곱하시면 30이고요. 코사인 각 C의 크기가 120도입니다. 맞지? 됐을까? 34 빼기 30 곱하기 코사인 120도인데 코사인 120도. 이제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34 더하기 15니까 실제 49구나. C제곱이 49이고요. C가 낼 수 있는 값은 뿔마 7인데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의 길이는 7이다 라고 확인하셨습니다. 다 왔지? 자, 다시 한번 목표가 뭐였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였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실제 이 C라고 하는 대변의 길이가 필요했던 거야. 구했으니까 집어넣읍시다. 자, 사인 120도입니다. 사인 120도 마찬가지로 이제 빨리빨리 암산으로 구해지셔야 돼. 2분의 루트 3 분의 C가 몇이었죠? 7이지? 루트 3분의 14가 됩니다. 유리화 좀 시킬까? 3분의 7 루트 3이고요. 2R이 3분의 7 루트 3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반지름의 길이는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이거 죄송해요. 미치게 왜 나누죠? 죄송해요. 이게 14죠. 3분의 14 루트 3이 되고요. 따라서 2R이 3분의 14 루트 3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R은 3분의 7 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뭐냐? 니네가 써야 되는 무기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야.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 두 개만 쓰시면 되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인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C를 먼저 작성해 보았어. 모르는 게 얘만 몰라. 어차피 각의 크기는 알고 있으니까.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적용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구해지더라. 알겠지? 자, 6번입니다. 그림이 엄청 요란하죠? 약간 좀 뭐 기하 벡터 느낌도 좀 나오고 전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쳐볼게. 일단 문제의 세팅을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점을 제가 그냥 편의상 B라고 하면 이점 좀 매겨볼게. 삼각형 ADC를 보시면은요, 이 각의 크기, 각 D의 크기가 직각이면서 각 C의 크기가 30도인 거야. 맞지? 특수한 삼각형이겠구나. 느낌 오셔야 돼. 마찬가지 이 녀석 제가 그냥 2라고 하면 좀 이름을 좀 매겨보도록 할게. 삼각형 BCE 역시 각 2가 직각이면서요 한 예각의 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아주 이쁜 특수한 삼각형이구나. 이런 느낌이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 이 길이도 50인 상태에서 그 다음 요각의 크기가 45도인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예요? A부터 B까지 떨어진 거리이고요. 이 길이를 제가 X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대충 그림 다시 한번. 왼쪽에 붙어있는 삼각형 ADC는요. 30도라고 하는 한 예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쁜 직각 삼각형이야. 마찬가지 오른쪽에 붙어있는 삼각형 BCE 역시 한 예각의 크기가 45도의 아주 이쁜 직각 삼각형이구나. 이 정도 느낌 드셔야 되고요. 이제 구하는 게 뭐냐? X입니다. 자, A부터 B까지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니네가 써야 될 무기는 두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밖에 쓰지 못하는데 사인 법칙을 쓸 거니? 사인 법칙을 쓰려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한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할래? 못 구한다고. 당연히 무슨 법칙으로 가셔야 될까요? 코사인 법칙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할게. 삼각형 ACB만 볼게. 삼각형 ACB만 보시고요. 이 삼각형에다가 한번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x의 제곱은 자, 나머지 변입니다. AC의 제곱 그다음 BC 맞죠? BC의 제곱을 더한 거에서 2배의 AC와 BC의 곱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곱하셔야 돼? 이 녀석과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45도이니까 그거에 대한 코사인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하실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결국 얘네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의 길이랑 이 녀석의 길이만 구하면 충분해. 그런데 얘 구하는 거 1도 아니라고. 왜냐? 왼쪽에 붙어있는 이 삼각형이 아주 이쁜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비율 관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금방 길이가 구해진다고. 모를까봐 다시 한번 떼서 보여줄게. A, D, C야. 대봐. 자, 평면에 붙였습니다. A, D, C고요. 실제 각 D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각이 몇 도예요? 30도야. 이만큼의 크기가 30도이면서 동시에 A부터 D까지 떨어진 이만큼의 길이가 5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실 거야. 이 녀석 길이 몇일까? 100입니다. 아, 이만큼의 길이가 100이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 안 보이실까봐 천천히 보여드릴게. 오른쪽에 붙어있는 얘 역시 아주 이쁜 삼각형입니다. 자, 떼울게. 이렇게 떼우시게 되면은요, B, C, 2가 되고 각 2의 크기가 실제 직각입니다. 그 다음 이만큼의 크기가 45도이니까 실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지. 맞지? 50이야. 구하고 싶은 B부터 C까지의 길이는 비율관계에 따라서 50 뭐가 될까요? 루트 2가 되겠죠. 자, 끝났어. AC 100이야. BC 50 루트 2야.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때려 넣어볼까? 자, 100의 제곱입니다. 아, 숫자가 너무 크네. 어쩔 수 없습니다. 111, 00. 만 더하기 50 루트입니다. 5000인가요? 계속 가. 2 곱하기 100 곱하기 50 루트이니까 좀 빨리 가. 500 몇이냐? 100 만 루트이니? 100 곱하기 50 루트 2 곱하기 자, 코사인 45도입니다. 코사인 45도는 실제로 2분의 루트 2가 돼. 맞죠? 자, 계속할게. 15,000 빼기 날아가고요. 곱하면 2야. 50 곱하기 2니까 100이고 100 곱하기 100이니까 실제 만입니다. 15,000 빼기 만이기 때문에 실제 x의 제곱은 5,000이 돼야 돼. 다 왔습니다. x는 제곱했을 때 5,000이 돼야 되니까 루트만 치우시게 되면 x는 실제 50 루트 2다. 단위는 루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림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왼쪽에 붙어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삼각형이 아주 이쁜 모양의 직각 삼각형이구나. 이것만 캐치할 수 있으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겁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써야 되는 무기가 두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밖에 없고 둘 중에 뭘 써야 될지는 너희가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 알겠죠? 자, 7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B가 5, C가 6, 두 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 사인 B 더하기 C 값이 3분의 1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대변의 길이를 체크해볼까? BC, A부터 볼게.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어있는 각에 대한 사인값.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야. 2분의 1에 b 곱하기 c 한 거에다가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이렇게 싹 다 곱해주게 되면은 넓이가 구해지더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맞지? 봐봐. b의 길이와 c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만 구하면 되느냐? 각 a에 대한 사인값만 구할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리겠구나. 맞나요? 자, 그런데 사인 a를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이상한 걸 알려주고 있어. 이거 아까 풀었던 것 같다. 몇 번이었나? 아까 몇 번이었죠? 3번에 1번이네. 3번에 1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빨리 갈게. 잘 봐. 사인 b 더하기 c인데요. 가만 보았더니 b 더하기 c.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싹 다 더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b 더하기 c 대신에 파이 빼기 a로 표현을 바꾸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사인 파이 빼기 a로 표현을 바꿀 수 있고요. 이것도 표현 말씀드렸어. 사인 a로 다이렉트로 바꿀 수 있더라. 기억나시지? 그리고 사인 a가 뭡니까? 자, 사인 b 더하기 c가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났네. 사인 a 값이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b 자리에 5, c 자리에 6, 사인 a 자리에 3분의 1 집어넣으시게 되면 실제 넓이가 구해지는 거야. 맞지? 따라서 구하고 싶었던 넓이 S는요. 2분의 1 곱하기 BC 30이죠. 곱하기 사인 A 3분의 1이네. 실제 계산하시게 되면 답이 5구나. 이해되시죠? 자, 아주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 자, 8번입니다. 자, 볼게. 일단 원래 삼각형이 ABC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좀 그려볼게. 삼각형 ABC가 원래 있었고요. 자,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좀 변의 길이 체크 좀 해볼게. 각 C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실제 선분 AB가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스몰 C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 마찬가지. 자, 빨간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실제 선분 AC가 되는 것이고요. 얘도 그냥 간단하게 B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해되시지? 자, 실제 삼각형 ABC의 넓이, 실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제가 라지 S라고 쓰게 되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식이 작성이 되느냐? 2분의 1에 B랑 C 곱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뭐 곱하면 될까요?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각 A에 대한 사인값, 즉 사인 A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런데 노란색 삼각형, 자, 각각 무슨 조작을 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20%만큼 늘려서 만들어내는 게 AB'이야. 맞지? 다시 말하면 원래 길이가 C였는데 거기에 20%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5분의 6C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는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A부터 C까지 길이가 B였는데요. 그 길이를 10%만큼 줄여서 만들어낸 게 AC'이야. 그러면 AC'도 마찬가지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10% 빠졌으니까 90%야. 쉽게 말하면 10분의 9B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노란색 삼각형에 대해서요. 잘 보세요. 변의 길이와 변의 길이를 각각 B와 C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두 변 사이의 끼인 각은 똑같이 A로 일정해. 마찬가지 이 녀석의 넓이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 A, B', C'은 실제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2분의 1에 자, 이 녀석의 길이 몇입니까? 10분의 9B야. 그 다음 밑에 있는 길이 5분의 60입니다. 5분의 60. 마지막 끼어있는 각은 똑같이 A로 일정하고요. 그 녀석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인 A라고 쓰시면 되겠구나. 이해되지? 자, 살짝 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어차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좀 앞으로 치워볼게. 2분의 1 B 앞으로 뺄게. B, C 뺄게. 사인 A까지 빼냈고요. 자, 다시 봐봐. 얘만큼 앞으로 빼냈고 남아있는 떨거지를 10분의 9와 5분의 6만큼 남았으니까 뒤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분의 9 곱하기 5분의 6입니다. 약분 좀 할까요? 10분의 6 날아가면은 5, 3이고요. 실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25분의 27이야. 가만 보았더니 앞에 있는 이만큼이 실제 뭐예요? 앞에 있는 이만큼이 이만큼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이 녀석이 라지 S이구나. 즉 라지 S.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아까 계산 결과 몇이라고 했죠? 25분의 27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났네. A, B', C'을 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표기할 수 있더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해했죠? 삼각형 ABC에서 B가 5고 C가 8입니다. 일단 그 두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 A의 크기가 6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저번이야. 외저번이 아니라 내저번입니다.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죠. 자, 보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좋아. 원래 반지름의 길이 사인 법칙 막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요. 자, 사인 법칙에서의 반지름은요 외저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내저번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면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중학교 기하가 살짝 필요해.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야, 아마. 중학교 기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은 나중에 좀 따로 모아가지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가끔 드리죠. 자, 필요한 중학교 기하 잠깐 설명 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잘 봐. 내저번이 있습니다. 내저번. 자, 내저번이 이렇게 있어. 자,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어떤 원이 있고요. 자, 각각의 변의 길이를 A, 이만큼의 길이를 B, 이만큼의 길이를 C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이 스몰 r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잘 봐. 실제로 내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세 선분의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떨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궈 보도록 할게. 아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스몰 r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스몰 r에 대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제발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볼 거야.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B까지 연결, A까지 연결, C까지 연결 지어서요. 원래 삼각형 ABC를 한 조각, 두 조각,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조각으로 한번 쪼개보았다. 자,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자,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라지 S라고 주었을 때 이 녀석은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넓이의 총합과 당연히 일치를 해야만 돼. 맞지? 얘 넓이, 얘 넓이, 얘 넓이랑 일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넓이가 실제로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잘 보세요. 얘랑 얘 곱한 거의 절반이 이 삼각형 넓이야. 맞지? C 곱하기 R의 절반이구나. 2분의 1 RC.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넓이는 얘와 얘 곱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RA. 마지막 이 녀석의 넓이는 얘 곱하기 얘니까 2분의 1 RB입니다. 자, 표현이 좀 안 이쁘죠? 자, 묶을 수 있는 거 한 번에 묶어볼게. 2분의 1 R만큼 한 번에 묶어내실 수 있게 되고 떨거지 A, B, C가 남기시게 되면 실제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죄송해요. 자,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2분의 1 R을 묶으시게 되면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표현을 바꿀 수 있더라. 중학교 기하이고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만 두 번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 알겠지? 어쨌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봐.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니까요. 실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인지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맞지? 자, 알고 있는 거. B 알고 있고요. C 알고 있고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모두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어. 다시 한번. 넓이 구할 수 있고 B 알고 있고 C 알고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걸까? 자, A라고 하는 녀석만 알아내면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겠구나. 이해되시지? 자, 얘만 어떻게 구할지를 잘 고민하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써야 될 의미는 두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밖에 없는데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쓸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민을 하셔야 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금방 풀립니다. 자, 해볼게. A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지. 자, 필요한 것들 한번 때려 넣어보도록 할게. B가 5니까 25입니다. C가 8이니까 64네. 그 다음, 이게 곱한 게 40인데 곱하기 2 하시면 80이고요. 코사인 A인데 60도야.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1이구나. 다 왔습니다. 25 더하기 64면 89인가요? 89 빼기 40 하시니까 49. 숫자가 너무 예뻐.
A를 제곱했을 때 49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A는 7이 될 수밖에 없다. 다 구했죠? 자, A 자리에 7, B 자리에 5, C 자리에 8을 집어넣으시고요.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표현을 바꿔낼 수 있겠다. 자, 그대로 가볼게. 넓이부터 갑시다. 2분의 1에 BC니까 40에 사인 A야. 사인 60도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만큼이 실제 넓이입니다. 얘가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7 더하기 8, 15 더하기 5니까 20이네. 곱하기 20이 되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 좀 지워볼까? 2분의 1, 2분의 1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20, 40 지워지는데 2랑 2 지워지니까 끝났다. R은 몇일까요? 3이구나. R은 루트 3 이게구나. 알겠지? 자,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중학교 기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은 중학교 기하는 꼭 한 번쯤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알겠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육각형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합니다. 이만큼의 길이가 3이 되겠구나. 맞지? 그 다음 각 DMC 이게 빠른 길이가 M입니다. 여기가 M이야. 자, 각 DMC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문제이죠.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아셔야 돼요. 맞지? 다시 한번 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삼각형 BCD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아셔야만 돼. 3과 6, 두 변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M부터 D까지의 길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따라서 1차적으로 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MD의 길이를 먼저 구하자. 일단 첫 번째 MD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MD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자,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제가 정육각형이야.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몇 도일까? 이만큼의 크기가 120도야. 자, 12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잘 이용하게 되면 코사인 법칙을 잘 쓰게 되면 얼마든지 MD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봐.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 자, x의 제곱은요 실제 3의 제곱과 6의 제곱의 합 9 더하기 36에서요 9배에 3 곱하기 6, 18이지. 그 다음, 자, 120도야. 120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코사인이다. 자, 이렇게 식을 작성하실 수 있겠구나. 맞죠? 자, 정리해볼게. 45 빼기 36 곱하기 코사인 120도입니다. 코사인 120도 뭘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실제 45 더하기 18이 되니까 63이 됩니다. MD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했을 때 63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뭐가 될까요? 3루트 7입니다. 여기가 실제 3루트 7이야. 따라서 x라고 하는 녀석은 3루트 7이다. 이만큼의 길이가 3루트 7이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하셨습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이제 모든 변의 길이가 완벽하게 구해졌기 때문에 실제 이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하는 거 1도 아니다. 자, 빨리빨리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확인하도록 할게. 이제 좀 지우고요. 이제 두 번째, 드디어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코사인 세타는 자, 공식 알고 계셔야 돼. 2 곱하기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 9루트 7이죠. 9루트 7 분의 3의 제곱 더하기 3루트 7의 제곱 63 빼기 36 맞죠? 계산하시게 되면은 획과 18루트 7 분의 72 빼기 36이니까 36이고요. 루트 7분의 2가 되겠구나. 유리화 좀 시킬까요? 7분의 2루트 7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오로지 코사인 법칙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다시 한번 볼게. 잘 봐. 지금 핵심이 되는 삼각형은요 MCD입니다. 이 삼각형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처음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필요하지만 이 변의 길이는 몰랐어. 1차적으로 M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얘만 구하면 나머지는 코사인 법칙만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 있겠지. 아시겠죠?